그리고 10월 말경에 그 베넷이 사실상 그 인준을 받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상원 의원 그 결과 발표 나는 스크린샷이거든요. 이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이거 대법관 그 저기 인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저도 많이 배워요. 제가 뭐 이거에 뭐 관심이 원래 저는 민주주의를 어떤 면에서는 그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시면 52대 48로 결국 이 저기 베넷 법관이 인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선거 직전에 이렇게 돼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 청문회 내용을 보면 이 베넷 법관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틀린 게 뭐냐면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이런데 미국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절차가 정해지면 절차를 바꾸지 않는,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는, 그 기준점을 바꾸지 않는, 바꾸더라도 그 기준이나 원래의 기본 디자인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 가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선거 얘기를 할 때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그 베넷의 청문회 내용도 사실은 정말 뭐 진짜 토론이라는 거를 알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동문서답 안 하고 욱박 지르지 않고 그죠? 말 중간에 안 끊고 얘기 다 듣고 대답하고 그리고 베넷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도 자기가 뭐 위에 사람이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뭐 그러니까 정치적일 수도 있고 뭐 마케팅적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몰라서 당신이 대법관이 될 사람이고 이 정도 커리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질문이 다 이렇게 가요. 질문이 다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 베넷이 대답을 할 때도 그거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과 대답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을 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 하루에 8시간, 9시간, 그리고 3일 하면은 뭐 30시간, 그죠? 그리고 뭐 4일인지 3일인지 나도 아직 헷갈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4일이면은 36시간인가요? 그걸 일관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진짜 거짓말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걸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52대 48로 아까 스크린샷에서 보여드렸지만 52대 48로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는 데모크랏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다고. 찬성할 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뭐 대빵이라 그래야 되나요? 욕 안 먹어요. 욕을 안 먹는다고. 어떻게 소위 말해가지고 공화당에서 추대한 혹은 트럼프가 추대한 인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안 따진다고. 개개인의 세니터 상원 의원이면 상원 의원의 그 권한과 책임을 인정을 해주는 게 미국의 의회 시스템이고 미국의 청문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보기에는 트럼프가 소위 말해가지고 올린 사람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올렸기 때문에 그 트럼프에게 유리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거를 직접 보고 내용을 이해를 그러니까 그 토론을 이렇게 쭉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뭐 제가 설명을 해봐야 뭐 내가 그 뭐 너 영어 잘하냐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 나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각자 판단을 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 되게 재밌게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바이든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부분은 이제 선거 얘기할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 이 베넷 판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히스토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때까지 해온 거,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청문회 때 주고받는 대답을 보면서 진짜 청문회를 보면 이런 거야. 한국은 청문회를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청문회 대상이 된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그런 거는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다.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이런 거 따지고 앉았어요. 예. 이 사람이 이중 국적자인지 이제는 저것도 따지겠지. 이제 그 다주택, 예. 그것도 따지겠지. 그러니까. 한국이랑 자꾸 내가 한국을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를 깔 거야.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아마 이 동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 토론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을 뭐 민주주의를 했네, 뭐 촛불을 했고 뭐 독재 그런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그런 게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쭉 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쭉 한번 팔로우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선이란다. 그 대법원 스프링 코트의 법원장 뽑는 거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사실 이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제 그 알고 있는 건 있었죠.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파고들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